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사명, 비전,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게 온전할 적에 우리는 자신의 축을 세웠다라고 하고요. 그게 서야지만 외부에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흔들하다가도 자기 중심 찾고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자기 중심 찾고 그렇게 되죠. 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멘탈 코치 천비키님을 찾아뵈러 왔는데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멘탈 코칭 연구소 MCI의 수석 코치로 있는 천비키 멘탈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멘탈 코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기도 한데 네. 멘탈을 많이 들어봤고 코치도 많이 들어봤는데 멘탈 코치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멘탈 코치가 무엇인지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아는 직업군으로부터 비교해서 들어가면 쉬울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심리 상담하고 어떻게 또 다른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상담사하고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릴 적에는 항상 모시고 오는 분이 타이거 우즈예요. 예,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기량이 좋았을 적에는 이제 뭐 규칙적으로 제대로 훈련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 트레이너 밑에 이제 열심히 스윙 연습도 하고 다양한 훈련을 했죠. 그러다가 이분이 좀 안 좋은 섹스 스캔들 한번 되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의 약물을 복용해 가며 심리 상담사가 붙어서 마이너스로 떨어진 그 에너지를 제로점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제 상담을 이제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했던 질문들은 이분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신은 어릴 적에 어떤 뭐 충격을 받은 게 있는지요? 뭐 트라우마가 있다면 뭘까요? 뭐 성적으로다가 또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을 거예요. 심리 상담이요? 네네. 그래서 카운셀링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로 마이너스 에너지를 정상화시키는데 보통 많이 이제 쓰시죠. 그리고서 이 분이 이제 정상이 딱 되고 나서는 이제 멘탈 코치가 붙습니다. 멘탈 코치는 본인의 잠재력을 더 극대화하고 폭발시키는 좀 성과 지향 쪽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똑같이 질문을 하긴 하는데 방향성이 현재 어떤 상태예요? 정말 원하는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지금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적에 가장 성과가 높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좀 다르죠? 네. 성과, 일, 업무 이쪽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그쪽 방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멘탈 코칭의 핵심은 사실 피크 퍼포먼스 성과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코칭을 이제 받는 건데 성공의 요인은 우리가 크게 성공 방정식이라고 해서 3A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성공 방정식을 알아야지 또 성공하기가 쉬워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3A라는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공하려면 애티튜드,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태도라는 것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어떤 정신, 뭐 끈기, 인내, 도전, 창의 이런 요소들을 말하죠. 멘탈적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애가 애티튜드라고 해가지고 재능적인 거죠. 어떤 성과를 달성하려면 재능이라고 하는 것, 즉 기술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는 available resources라고 해서 가용 자원들을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과업을 달성할 적에 나는 환경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또는 나 예산이 부족해요. 돈이 없어요. 장비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될 적에 또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성공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일리 있죠? 예, 그 중에서도 학자들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태도. 맞습니다. 솔직히 가용자원하고 재능은 좀 주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현장에서도 가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어제까지 똑같은 기술, 재능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잘 쉬고 체력도 좋고요. 환경도 똑같잖아요. 근데 막상 시합에 딱 들어가면 멘탈 한 끗 차이에서 그렇게 잘 쉬고 좋은 환경에서 재능도 똑같은데 왜 실력 발휘가 안 되느냐. 예. 그래서 솔직히 금메달 선수가 어이없이 뭐 실격을 예선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당하기도 하고 또 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어제까지 똑같은 성적 내고 컨디션도 좋았는데 실전에서 그 멘탈 한 끗 차이로 떨려서 못했어요. 불안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기량을 발휘 못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태도적인 요소인 멘탈이 성공에서 대단히 가변성이 높고 또 고수로 가면 갈수록 고수들의 게임은 멘탈 게임을 하지 뭐 체력, 재능 이런 거는 다 그 업계에서 거기서 거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멘탈을 되게 중시하는데 멘탈 코치는 결론적으로 최적의 심리 상태를 통해서 최상의 피크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멘탈 코치의 일이라는 걸 드리고 싶어요. 예. 천백희님은 어떻게 이쪽 멘탈 코칭 쪽으로 그리고 아마 그 전에 아까 코칭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천백희님의 삶 그냥 그 자체가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참 그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대하 드라마 토지 수준의 내 인생을 나중에 남기고 싶다. 이런 쪽에 있는 분들 많은 경우는 본인이 되게 힘들어서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원래 명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대 위에 공식적 삶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건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황장애, 공황 발작. 근데 그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심각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엄청나게 위험했었죠. 그때는 정상적으로 아예 생활할 수 없을 지경으로 됐으니까요. 제가 제 삶을 포기할 정도가 됐었을 적에 근데 기적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아요. 그런 엄청난 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못 간다고 했던 애가 어쨌든 고3 때는 겨우겨우 엎어서 잘 정도의 수준 돼서 대학을 갔는데 또 기적같이 제가 3학년 때까지는 또 체력이 대단히 좋고 지복감, 황홀경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우주의 축복이랄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평정심, 명상 상태가 저절로 오고 원하는 일은 다 이뤄주는 마법의 램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뭐 마음 한구석이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물론 제 수준이긴 했지만 어릴 적부터 저는 계속 뭔가 이렇게 갈구하는 게 있었던 거였거든요. 뭘로 뭔가 허전하고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단 한 사람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도대체 뭐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찌어찌 해서 제가 이제 쓰러지면서 투병 생활이 13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정말 뭐 대학병원부터 다 돌아다녔지만 현대의학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기인, 도인, 초인, 영인, 무속인 전국에 집을 팔아서 저희 어머니하고 약을 찾으러 의사를 찾으러 목숨을 구걸하고 다니게 되죠. 그러다 보니 뭐 산에서도 공부하고 별의별 거를 다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명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명상으로 몸을 망가뜨렸어요. 어떻게? 네, 두 가지가 이유인데요. 그 당시는 제가 몰랐었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를 제가 너무나 맹신적으로 믿었는데 잘못된 지도를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탐구하는 시간, 정말 내려놓고 편안하고 비우는 쪽인데 저는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도구를 썼다 보니까 집착이 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수행을 한 거예요. 막 이상한 현상을 몸에서 막 경험을 해도 이게 잘 모르니까 더 열심히 했고 그럴 적마다 지도자한테 물어보면 더 열심히 해 소리를 또 마찬가지로 또 들었고
그래서 뭐 하루에 호흡, 단전호흡이라는 거를 3,000번씩 막 하고 몸이 다 무너졌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럴 적에 뭐랄까 숨조차 쉴 수 없는 의식도 왔다 갔다 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적에 또 기적은 간절하면 열리고 궁죽통이라고 우연히 이제 제가 모셨던 수녀님이 이분에게 네가 치료를 좀 받으면 좋을 거야.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나 불신이 많아서 그런 누가 도와준다는 얘기도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에 거의 막 죽을 지경까지 되니까 생각이 나서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건강을 이제 회복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분이 누군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셔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의 저자 정명호 선생님이세요. 네, 제 의식으로 명상을 할 수 있는 의식도 없었고 기운도 없었기 때문에 감흥 명상을 해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체력이 어느 정도 차려질 적엔 이제 네 스스로가 에너지도 돌리고 활발히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명상법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이 이제 저희 스승이니까 욕망을 이롭게 쓰는 거는 내가 바로 선 후에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활동을 하라 그래서 명상 툴을 가지고서 이제 기업 제 필요로 하는 그런 뭐 관공서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은 내적 평화, 또 고요, 평정심 이런 쪽에는 대단히 좋아요. 좋고 또 실제 사회에 나가보면 이거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말로써 상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영역 이게 이제 코칭이라는 게 참 괜찮더라고요. 코칭 리더십이라는 그 분야가 있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코칭이라는 주제는 어쨌든 이제 성과니까 그거를 더 잘 내는 방법은 뭐고 그러면서도 또 저는 행복해야 되니까 내면에 진짜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이런 마음들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야지 에고의 욕심으로 막 가게 되면 그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멘탈 코칭을 만나서 이 길을 가게 된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정명호 선생님도 어느 수준까지는 길을 이제 안내해주는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스스로 해야 된다고. 네네. 근데 그거랑 또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 코칭하고도 조금 어느 정도 맞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 코칭도 스스로 자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을 저희가 갖는지라 처음에는 이제 자주자주 만나다가 점점 횟수를 떨어뜨려요. 뵙는 횟수를. 그 스스로가 그만큼 에너지, 자원들이 갖춰지게 되잖아요. 예. 올림픽 선수들을 네. 코칭을 해주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 에피소드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멘탈적인 코치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성과를 냈었던 게 저희 멘탈 코칭 연구소 팀에서 영미야 가자 그 평창 때 이제 네. 컬링 팀이죠. 그래서 뭐 남자 여자 믹스더블 지도자 모두 모시고 했었어요. 이제 그때 저희가 했던 몇 가지 주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수준 정도 되면 굉장히 자기 관리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또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인지라 완벽하게 다 자기를 또 볼 수 있진 않잖아요. 또 틈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틈새들 중에 하나가 멘탈적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일반인들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게 성공 방정식 더불어서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4가지를 건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컬링팀도 그렇고 선수들 또 최고의 피크 퍼포먼스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뭐 비즈니스계 임원들, 학생들 만나면 반드시 4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제가 살짝 봤었는데 까먹었네요. 네. 아유, 감사해요. 제일 첫 번째가 의욕이에요. 동기부여. 아, 네. 네, 얼마나 자신이 이걸 하고 싶은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사명, 비전,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게 온전할 적에 우리는 자신의 축을 세웠다라고 하고요. 그게 서야지만 외부에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흔들하다가도 자기 중심 찾고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자기 중심 찾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동기부여 코칭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기량, 기술, 노하우, 뭐 기술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어떤 한 분야의 대가가 되고 성과를 내려면요. 그거에 대한 코칭을 합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술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치만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활동했던 곳이 SK 와이번스 야구 팀이었었단 말이에요. 2년을 했을 적에 첫 해에서는 지도자를 코칭을 했어요. 지도자들 코칭을 했을 적에 어떻게 우리 선수들의 기술 기량을 높이는지에 대한 것도 했는데 멘탈로 보는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또 터치를 하게 되죠. 아무리 기량 기술이 뛰어난다 해도 뭐 실전에서 발휘가 안 되면 또 꽉 나잖아요. 네. 예, 선수는 시합에서, 학생은 시험에서, 또 일반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미팅, 뭐 프리젠테이션, 뭐 보고 장면에서 이제 그럴 적에 어떻게 실전 발휘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코칭을 해서 성과를 높이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이 팀력이에요. 아무리 내가 개인이 뛰어난다 해도 나와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팀이 약하면 그 성과가 온전하게 나기도 어렵고 또 지속하기도 어렵죠. 네. 그래서 이 팀력은 특히 또 스포츠 현장에서는 지도자, 나를 도와주는 트레이너, 뭐 또 내 가족, 이 모든 것들 협업하는 그 팀력 코칭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네 가지가 될 적에 성과가 나고 국가대표 선수, 뭐 프로 선수, 공부 잘하고 싶은 학생, 뭐 비즈니스맨 만나면 이 네 가지를 코칭을 주제로 잡아서 하게 되죠. 동기부여 그리고 기술 네. 그다음에 실전력. 실전력. 네. 그 실전력. 실전에서 자기 재능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실전 발휘력에 대한 코칭, 실전력. 그리고 마지막이 팀력. 팀력 이렇게 네. 네 가지. 이 중에서 아까 그 실전력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서 네. 이 실전 들어오세요. 네, 실전력은 어떻게 코칭이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들이나요? 예,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서디스님께서 경험하시는 실전력은 어떤 거예요? 평소에 기량이나 네. 재능이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돼. 이런 순간 현장. 저 같은 경우는 카피죠. 유튜브 이제 영상을 올리니까 영상 올릴 때 일단 사람들이 클릭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제 거기에 맞는 이미지와 거기에 맞는 카피를 찾는데 아닌 것 같고 또 넘어가고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죠. 이게 네. 이제 실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럴 적에 시간 내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정리가 안 되면 뭐 성과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세요? 조회수가 안 나오죠. 그렇죠. 네. 조회수도 안 나오고 또 마음이 되게 마음적인 부분, 조바심이 좀 나기도 하고 네네. 지금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좋고 많이 안 나오면 뭐가 또 문제지 하고 또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 기술과 실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불안감도 일으키고 또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성과가 또 저조하게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네. 나온다 해도 되게 또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자꾸 성과 얘기는 하지만 멘탈 코칭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행복이에요. 성과를 내면서 내면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실전 발휘력을 얘기를 할 적에 이제 써니즈님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이제 코칭을 하게 되면 실전 발휘력에 관한 그 내용도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루틴 만들기를 좀 같이 해볼 것 같아요. 네.
루틴이라는 거 요즘 대단히 많이 그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으로 해가지고 네네네네. 뭐 맞아요. 부자 멘탈의 핵심은 루틴에 있다 해서 이제 체계화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코치가 도와주면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바로 이거예요 하고 감흥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계획표 짜듯 몇 동그라미 시간표 짜서 옛날 우리 시간표 막 짰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네네. 이런 차원으로 하게 되면 되게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느낌적으로 멘탈 코칭이 되게 일반 코칭하고 좀 다른 부분에 또 핵심이 또 차별적인 부분이 네네. 뭐냐면 몸으로 움직여서 느끼고 경험시키게 한다라는 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루틴을 만들어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요. 같이 움직이고 경험시켜서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써니지님 스스로가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본인 입에서 그게 나와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계획력, 루틴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할 거고 또 어떤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떨려요. 뭐 스피치 하려고 하는데 불안해요. 뭐 시험 보려고 하는데 자꾸 가슴 뛰어요.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그럴 적에 실전 발휘력의 코칭이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 그때는 또 특별히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시간이 되면 그거 조금 있다가 제가 실습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방법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코칭 시장이 네. 우리가 이제 강연 시장하고 좀 비교를 좀 해요. 이런 부분이 왜 늘어나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솔직히 멘탈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아졌고 그 중에서도 그걸 코칭으로다가 끌어주는 것 이제 얘기가 많은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자의식이 되게 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요구, 자기 표현이 또 되게 강해졌어요. 그만큼 개성이 또 강해지고 또 나 자신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 거죠. 코로나 시대 때 대단히 사람들이 집에서 있으면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혹시 아세요? 아니요. MBTI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 뭐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정도로 이제 나를 알고 싶은 욕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단 강연이나 이런 게 할 수도 없거니와 좀 약해진 거죠. 그래서 1대1로다가 맞춤화, 개별화 이게 자기개발 시장에서 가장 커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칭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맞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모 유명한 선수를 이제 코칭하고 제가 왔는데 다 안 돼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 영양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고 뭐 핸드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정보는. 근데 본인이 좋은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을 할 적에 제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할 의미 없어요. 저보다 더 많이 하는걸요. 그럴 적에 이 친구 스스로가 몸을 이제 움직이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저는 그때 이제 적재적소에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처럼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이제 움직이고 알겠어요. 저는 말로만 한다 그러고 했지 실제 생활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네요. 이제 될 것 같아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스스로가 얘기를 주더라고요. 몸에서 딱 그게 감각적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옆에서 흔들어 제끼고 뭐 안 되잖아. 이거 방법 쓰면 이렇게 해도 본인이 흔들림이 없어요. 자신의 축에 딱 서버리거든요. 그래서 개인화, 맞춤화된 게 코칭의 핵심이라서 이 시장은 정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코칭이라는 어떤 학문을 배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걸 배우시게 됐는지 그리고 뭘 배우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알고 싶고 그 배우신 것 중에 조금 대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일반적인 그 코칭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멘탈 코칭은 조금 달라요. 네네. 사실 저는 대학원에서 코칭을 전공을 했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협회에서 주는 공식 인증 자격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칭은 프로세스가 있는 대화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근데 이성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상대가 알아차림하는 거는 되게 탁월하지만 뭔가 아쉬운 게 지속적인 실행력 이 부분이 뭔가 좀 더 필요한 거였어요. 제가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코치로 이제 활동을 할 적에 거기는 어쨌든 성과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기분이 좋고 뭐 해도 성과가 안 나면 너 아니야. 빠이빠이를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고 했다가 우연하게 일본에 이제 제가 스포츠 멘탈 코칭을 이제 보게 됐는데 치게 요이치로라고 하시는 국가대표 멘탈 코치 1호께서 데모 코칭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칭이라는 이름 하에 근데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분은 몸을 움직여서 경험시키네? 나는 앉아서 질문만 던지는데 저거 뭐지? 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뛰어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스포츠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맞을까?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쓸 수도 없는데 근데 이제 코칭 공부해 보니까 이게 스포츠 멘탈 코칭에서 비즈니스 코치들이 나온 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스포츠라는 영역은 굉장히 생존 정글의 법칙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가지고 아무리 빼어난 감독이라도 성과가 안 나면 빠이빠이 하는 곳이에요. 진짜 무시무시한 고성과주의죠. 짧은 시간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과를 냈으니 당연히 비즈니스에서는 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티머시 고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미국에. 저희가 볼 적에 이분이 그래도 스포츠 멘탈 코치 효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원래 테니스를 대단히 좋아한 하버드 대학교 이제 사회학도시인데 알바를 그걸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기 시작하면 애들이 재미없어 하고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지속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게 질문을 통해서 자각시키자. 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는 친구랑 비교해봐. 어깨 각도, 무게중심 또는 팔의 각도는 어때? 이런 식으로 자각한 것만이 학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즐기고 아주 학습 효과도 빠르고 근데 그 방법을 갖고 기업체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가장 치열한 곳에서 성과를 냈으니 우리 비즈니스 쪽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성공을 거두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곳이든지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데는 그게 산업계든 뭐 학교든 그 어디든 다 성과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학교로 가서 성과를 내고 인재를 많이 육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곳이잖아요. 또 병원에 환자를 많이 또 치유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곳이니까 병원 쪽, 또 응급 구조하는 소방 공무원 쪽.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이제 두루두루 성과가 중심인 곳은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멘탈 코치가 들어가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어쨌든 비즈니스 쪽에서 그럼 쓰겠다. 그런데 다 뜯어 말렸어요. 스포츠 멘탈 코칭 국내에 최초이기도 하지만 너 아무것도 모르는데 스포츠 되겠어? 그래서 난 스포츠가 아니에요. 성과고 비즈니스 쪽이에요. 하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스포츠 쪽에서는 실제로 멘탈 코칭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 기자님이 스포츠 업계에서만 정말 수십 년 베테랑 그 기자께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저거 진짜 내가 또 처음 봤어. 좀 어디 가서 좀 해줘요. 그게 이제 퀄리티팀이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스포츠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의도를 그렇게 크게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업계에서 스포츠 심리 상담하고도 좀 이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개돼서 이제 스포츠 업계에 그렇게 뭐 프로팀, 뭐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뭐 다 하게 됐던 거가 된 거죠. 네.
is free, but it's more than you can see. It's a song, it's a